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배모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걸 또 여쭤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료 방송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시 50분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런 장세고요. 또 일부 이제 그동안 올랐던 종목이 쉬고 못 올랐던 종목이 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세를 볼 것인가, 큰 시세를 보고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오늘 3시 50분 모방에 오셔서 정답들 가져가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리뷰를 해볼 텐데 네.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와봤어요? 역시 뭐 최근에 소개를 드렸었고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답보 상태인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ISC라고 하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서 상당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고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기간주적인 전개가 되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지만 단기간에 좀 주가가 오른 상태여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여전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도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고 지수 방향 자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단기로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도 아직은 살아있고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이 종목의 강력한 실적과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기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종목들도 소강 상태가 연출되고 있듯이 앞으로 시장의 최소한 중간 바닥만 다지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만 없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아직까지는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홀딩하시면서 반등 가능성을 노리시고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아직까지는 주목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웨이퍼 이성 장비를 생산 업체죠. 올해 상당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는 좀 지지부하고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랬듯이 이 종목도 상당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이미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탄탄하게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면 아마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꺾여야만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과 실적 대비 저평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아직은 홀딩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고 시장 자체가 역시 좋아지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아직까지는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다가 5G 관련주들 좀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자체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리하고 행보세가 연출되면서 주가가 수렴 과정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수렴하는 종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고요. 현재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계열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비대면 증가와 함께 5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기수 한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단타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횡보하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해 드렸어요. 가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6분 지나고 있고 오늘 시장은 장 초반만 반짝 좋았고 그쵸? 그 이후로 지수는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 큐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장의 한 큐는 매물 압박 증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물 압박 증가. 매도 매물이에요? 어떤 매물이죠? 그렇죠. 매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힘든 그런 조금 힘든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그동안 오른 폭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너무나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포지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적어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급등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시장 자체는 약간은 이런 소강 상태, 변동성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여전히 그동안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은 여전히 큽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받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주가 상승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매물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패팅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또 일부 정도는 자금을 만들어 놓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주도주가 부각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시장에서는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은 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주가 폭락 가능성 높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다만 역시 추가적인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패팅하는 것보다는 역시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반등장을 해서 일부 물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형주는 뭐냐면 단순 낙폭거래주, 업황 전망이라든가 실적 호전 전망이 없는 단순 낙폭거래주.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의 일부 금융주들과 그리고 이제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말 그대로 중후장대 기업들, 과거 경기 민감주들이었죠. 이들 종목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충분하게 올랐고 추가적인 반등이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들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에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물량을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시장 중심에 있는 주도주가 부각이 될 겁니다. 주도주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 동향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참 물량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222억 정도, 12시가 조금 넘는 시장 관점에서 1,222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142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코스닥에서 적절로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가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것은 포착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는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선현물 모두 동반 매도입니다. 기관이 2천억, 코스닥에서 600억,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3,200개억 정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금융투자, 투신권, 연기금, 시장의 주요 핵심적인 기관 투자들이 모두가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진정될 때까지는 약간은 속도 조절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결국엔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강세입니다. 자, 이런 강세의 가능성을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특징은 뭐냐면 미국 증시는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펀더멘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선에서 국내 증시도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동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아직은 해볼 만한 장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지수 상승을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증시들이 회복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매물 압박에 대한 그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을 꺾기는 아직까지 어려워 보입니다. 내일의 한 수는 어떻게 볼까요? 그 내일 한 수 보기 앞서 잠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정말 많이 회복을 했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회복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듯이 이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질 않는데 다만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매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너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수는요? 네, 자 오늘의 한 수는 자 중소형주 랠리
랠리 대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소형주 랠리 대비입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빠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렇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우리가 알면은 충분히 대응을 해서 단타 수익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칫하면 뒷북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별 순환 장세가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길목을 잡고 우리가 주가 반등에 대비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재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목을 잡지 못하고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자는 점, 빠른 순환 장세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장세가 일단 후속 매수가 좀 약해요. 아까 제가 매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매물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저가권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소강 상태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관망하고 있는 이런 장세라는 점도 우리가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단기로 오르고 나서 출렁출렁거리고 조정 나오고 있죠. 조정인데 이 조정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밀리지 않고 강한 하방 경기를 보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땐 시장이 좀 안정됐구나, 빠지진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반등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세라는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장은 곧바로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은 이번 반등장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일부 RT 말고요. 중후장대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 이들 종목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털고 아마 물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량을 털어나오는 그런 기회를 하시고 그 털어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중소형주 주도주 반격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직전 고점에서 약간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코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정비열 상태에서 5일 이평선 중심의 완만한 상승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현재 이 코스닥 시장의 차트 패턴을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차트 패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요.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바로 이런 형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지수도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일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벗더라도 폭락보다는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형들의 선별적인 반등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보다는 하방 경직이 연출될 때 종목들의 반격은 나올 것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의 일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어느덧 코스닥은 750을 상회하고 있고 코스피는 2100을 넘어서 2200까지 이제 고지를 밟았는데 그럼 중소형 랠리 안에서 우리는 작은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한 큐 종목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한 수 종목은 그동안 그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은 이미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등치가 큰 종목으로 자, 삼성전자 한 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중소형주 상승 그렇죠. 랠리 이야기해놓고선 삼성전자 산 거는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공개 드리기 앞서서 네. 중소형주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뭐 이제 5G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들 종목들도 일단 주가가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죠. 일부 대형주, 단순 낙폭과 대한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들 경기 민감주들이 갔다가 빠질 때는요. 그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전체적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이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을 보일 때 삼성전자는 아직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히려 완만하게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비대면과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 업황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폴더블 폰의 출시가 이제 임박했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을 중시한 어떤 매출 증가세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시한 성장 가치 이런 모든 성장 가치가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자, 삼성전자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좋아요. 현재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세를 기록했던 이 가격대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삼성전자는 강한 시세를 뿜어냈었죠. 원래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과 스마트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여타 금융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도보다 주가가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최근 반등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결국에 낙폭과에 따른 중후장대 기업들이 갔다가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기거나 내지는 지수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 가치가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악은 없을 걸로 일단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점진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미 바닥 탈출했다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현 구간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6만 원 정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직전 고점 6만 원까지 가게 되면 중장기적인 레이스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고 안전한 상태에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에 대한 조건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52,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52,000원 정도 짧게 보시고 52,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팔았다가 중장기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무리는 없는 종목이니까 좀 크게 보시고 길게 본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2,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소개해드렸고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리뷰도 해봤다시피 많은 종목들, 살만한 종목들 다 전해드린 만큼 오늘은 다시 원론적인 지수 상승을 또 리드할 수 있는 삼성전자로 전해드렸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